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농지법 중에서 참고할 사항 및 2022년 시행될 농지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된 내용은 부동산 상황TV 구독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시골의 기농기촌, 주말농장, 세컨하우스, 농막, 산막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농지법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시간상 제약이 있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농지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하면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계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끔씩 그 시골에 가다 보면 목장용지라든지 임야도 농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지란 것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목장용지 임야는 별도의 지목이고 초지소송법에 의한 초지는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초지가 가끔씩 헷갈리실 텐데요. 토지는 방목 등 축산을 위한 사료 작물 재배지 등 토지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분묘 설치,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가 가능하지만 이 점 유의하시고요. 단 사무실, 관리인의 집, 창고 등은 괜찮으니까 이 점 또한 잘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지의 소작 제도를 금지하되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지의 임대, 쉽게 말하면 시골에 가보면은 토지를 뭐 이렇게 그 전세를 주고 일부의 농작물을 나중에 그 수수 후에 받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이걸 보고 자경이 나는데요.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양도 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에 그 양도 차익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뜻인데, 단 여기에서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농어촌 지역의 토지에 해당해야 될 거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지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농지대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농지원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이 있어야 되고, 단 주말 영동은 농지대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의 제한인데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여기에서 이제 뭐 국가 등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말 영농, 우리가 주말 그 영농의 모든 토지를 다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진흥 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주말 영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영농요건 분리 농지, 이게
경사도가 15%가 넘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영농 여건 분리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농, 다섯 번째 이농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 여기에서 예외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농이라는 것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농업 경영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농으로 보는데요. 이농도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무한정 소유할 수는 없겠죠. 농지 소유 상한을 보면 상속은 1만 제곱미터, 이농일 경우도 방금 이농도 1만 제곱미터, 주말 체험 용농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합쳤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등의 임대, 무상 사용 기간 동안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초과할 경우는 면적 초과분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서 임대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크기도 제한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처분해야 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보면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는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여기서 보면 징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공직 취임일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후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여기는 무조건 처분해야 됩니다.免저 사유가 없어요. 위에는 사유가 징집이라든지 질병, 치약, 공직 취업 등이 공직 취임 등이 사유가 있지만 전용 허가라든지 신고 후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이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 처분 사유가 생겼고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거나 또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농업 경영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단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내 농업 경영에 부합한 후속 조치를 취한 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애매하지만 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처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할 때까지 매년 일이 부과됩니다. 처분 또는 매수 청구를 하는 시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강화된 부분을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두 가지만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목,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 진영 지역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의 방법은 도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즘은 워낙 지도가 항공사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면 조사를 하다가 현장 일치 여부를 항공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치하지 않으면 현장에 직접 조사를 나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단 용도 변경해가 사용하고 등등 하다 보면 이럴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따르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이고, 그 다음에 일반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당구장 표시 지금 여기 보면은 특히 조사 기간이 나오는데 조사 기준 및 내용에서 매년 오타가 났네요. 매년 9월 1일 기준 전년 1년 동안 농지 이용 상황, 처분 대상 농지,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를 3개월간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뒷부분에서 보완된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요, 금지 행위인데 첫 번째가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의 위탁 경영 제한을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 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세 번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자, 네 번째는요,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권유, 알선, 중개를 위한 광고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이게 금지 행위입니다. 자, 3번에서 봤을 경우에 시골에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농지의 상당수 부분들을 지역의 옆집이라든지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임대를 하고 뭐 과거에 우리 보통 뭐 소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농지의 경작 과실을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하는 경우에 이런 이름한 사실을 알면서 권유, 알순, 중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벌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의 소유 세분화 방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지난해 LH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도시 개발 등등 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에 여러 가지 어떤 저는 산업단지를 하거나 개발 행위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땅에 대해서 투기를 하는 세력들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기획부동산이라 하죠.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쪼개기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 한 필지에 대해서 공유자가 뭐 수백 명이 되는 곳, 수천 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당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타 참고사항인데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기재 사항이 확대됐습니다. 정빙서류 제출 의무화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 취득 농지에 대해서 취득 자격이 심사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올해 2022년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이농인 소유 농지에 농업경영 미이용 시 농지 처분을 의무화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상세하게 개정됐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및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가 2022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금지 및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근거 신설되었습니다. 아까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권유, 알선, 중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 행위가 그 다음에 벌칙 부과까지 그러한 근거가 신설됐다는 거. 그 다음에 농업법인의 실태 조사가 강화됩니다. 2022년도 5월 18일부터인데 지역의 영농법인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기타의 편법으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들을 실태 조사한다는 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뚱맞게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가 왜 여기 나옵니까? 라고 농지의 설명에 대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토지의 지목과 동일하게 활용되지 않는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 또는 임야, 산 등을 말한다. 이 비사업용 토지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재지주 소유 농지, 시골에 우리 이렇게 휴경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뭐 임대를 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그 살지 않으면서 농지를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데, 물론 뭐 임야도 보존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봅니다. 그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기타 지역에서는 누진세율 플러스 10%이고 10%를 적용하고 투기 지역에서는 누진세율 플러스 2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이거는 참조사항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안이 국회에서 제출됐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반대 여론이 많아서 철회됐다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기간과 공제율이 보면은 3년부터 해가지고 10년 사이에 10%에서 30%까지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사업용 토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과 양도소득세 10% 또는 20%에 중과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 그럼 잠깐만요. 다시 뒤로 올라가서요. 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특공제 이 그 안이 본래는 10% 20%였는데 이것을 20% 30%씩 중과하겠다라고 안을 넣는 것이 이렇게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전략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소 2년을 투자하면 되는데요. 핵심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보유 기간 중 사업용 이용 요건에 보면 매각일 기준에 소급해서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이용하거나 매각일 기준 소급 5년 중에 3년 이상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60% 이상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위 한 가지 요건만 사업용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기 전략 중에서 두 번째, 제촌 및 자경 지역 요건을 갖출 것. 그러면요,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자격 요건은 경작의 2분의 1을 직접 해야 하고 단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의 농지나 종중 소유 농지는 제외됩니다. 제가 서두에 오타를 내가지고
지금 이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별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농지 지목에서 농지, 임야, 나대지, 대지 이렇게 있는데, 대지를 대지에 집 건물이 없는 것을 보고 나대지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히 자 위에 농지 사업용으로 보는 기준은 제촌 및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제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는 재산세 종합 합산 대상은 비사업용이고 그 외에 별도 합상 분리과세,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세법상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 채널에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기타 세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면 농지은행에 8년 이상의 위탁 경영, 농지은행을 통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라든지 있는데 8년 이상 위탁 경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어서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나대지는 건축 허가나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이것을 매수인에게 전체 양수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사업용 토지로 봐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야나 농지는 전용 허가를 받는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심지 비사업용 토지는 주차장업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경량은 지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 운영 매출 등 기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이것만 한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 후속 조치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야는 임야 산지 보호 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제촌 요건이 없이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에 것과 밑에 것을 합쳐보면은 보통 보존산지라든지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임야일 경우는 사업용으로 그냥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지의 보호 육성을 위한 임야는 토지의 이용 상황, 보유기간, 면적 등을 고려해서 사업용 토지와 직접 관련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구매 시에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을 다음번에 별도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